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날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날인데요. 예전에는 정말 편지도 많이 했고 선물도 직접 만들어서 가져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좀 씁쓸한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마련한 케이크를 선생님은 먹으면 안 된다. 아이들끼리만 나눠 먹고 그 뜻만 공유해라. 이런 뉴스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됐을까라는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오늘은 좀 예전에 잊고 지냈던 그 은사님들께, 스승분들께 연락 한 통 드리면서 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보는 그런 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저희와 함께 전화하시거나 또 문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기분 좋은 금요일 이 시간 2부 함께 해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젠트롱 부동산 연구소 홍정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자, 저희 박스경제TV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와 함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신청하시면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정의 달, 가정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려면 내 집, 이 부동산이 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시간 저희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 선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입니다. 대표님 소개 부탁드려요. 자, 요즘 서울 재개발 빌라 시장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정말 관심들이 많습니다. 최근 저희 세미나 와보시면 정말 자리가 뒷자리까지 꽉꽉 찹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고 자, 선거 이후에도 서울 재개발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아파트 이외에 핵심지에 선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바로 저희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들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개별 상담도 함께 포함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5월 23일에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선거 치러지기 전에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그 대응 전략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이슈들 좀 살펴보고 또 지역도 분석하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최근에 빌라 거래량이 정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건데 이 재개발 투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지 수치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전해주실까요? 네, 자, 이번 시간 핵심지 소액 선점 투자 내용 말씀드리기 앞서서 최근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세요. 서울 재개발 지금 정말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자, 왜? 지금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한데 지금 어떤가요? 15억 이하의 실제로 실수요를 바탕으로 한 핵심지가 아닌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마구 늘어나면서 이제는 핵심지에 점을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 내 미래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바로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제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이제 날이 더 따뜻해지고 자,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또 전쟁이 마무리되는 이슈에 맞추어서 더욱더 핵심지의 미래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이 재개발에 대한 물꼬가 더욱 물이 차오르고 거래가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빌라 거래가 최근 아파트 거래 이상으로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 내용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로 재개발 빌라를 살 때 어떤 빌라를 사야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고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선 재개발 빌라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보시기 전에 최근 서울 2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소형 빌라죠. 다세대 연립을 얘기하게 합니다. 자, 이런 형태. 자, 빌라라고 하는 부분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들, 즉 소형 소공주택들을 얘기합니다. 자, 공동주택의 기준들. 자, 실제로 5층을 기준으로 그 위에 또 그 아래, 그리고 면적을 600제곱미터 이하로 지금 구분하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자,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자, 어떤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22년에는 우리 23년, 22년에 비해서 빌라와 다세대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때 전세 사기 여파가 있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 그다음부터 24년, 25년, 26년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자, 이유는 자, 신속통합계획, 모아타운 어떤가요? 자, 서울에서 미래의 아파트를 선점하기 위한 재개발의 움직임, 지금 서울시장에서 내보낸 여러 이슈들이 지금 서울 재개발의 물꼬의 흐름을 타고 빌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죠. 실제로 빌라 거래가 지금 이제 1만 건을 돌파했다. 정말 많은 겁니다. 자, 투자뿐만 아니라 실수요가 동시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아파트를 실제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반사 이익들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좀 보자면 아파트가 고강도 규제가 있다 보니 어떤가요? 자, 이거에 대한 반사 이익이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땐 뭐다?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돼요. 실거주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가 가능한 것. 그리고 또 어떤가요? 자, 아파트는 비쌉니다. 고가 아파트들, 핵심지 아파트들 어떨까요? 자,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되죠. 두 가지를 다 막아놨습니다. 실거주의 유연성을 막은 토호제, 자, 실거주 의무가 강화가 됐고, 두 번째, 대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어서 현재 25억 이상 아파트들, 서울의 중심권 아파트들 대출이 안 나오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진입하려는데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저희 방송 꾸준히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 익숙하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빌라 시장이 드디어 틈새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물꼬가 더욱 올라왔다. 이제는 빌라 투자하는 심리가 일부만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서울 전체로, 그리고 비핵심지의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실제로 신축 빌라의 소형 신축 주택 세제 특례까지 보려는 그런 움직임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내용은 뭘까요? 정비 사업이 그만큼 속도전을 낼수록 노후된 빌라 밀집 지역이 이젠 미래의 신축 단지로 변모한다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 실제 정비 사업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 바로 이것이 빌라 거래량 폭증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재개발 빌라에서 과연 어떤 걸 사야 될까요? 자,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실제로 전체 빌라 재개발을 택할 때 기본 토양이 될 수 있는 선결 조건, 그리고 어떤 상품들을 골라야 할지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려는 건 뭘까요? 단순히 지금 빌라를 보려는 움직임이 아니죠. 그냥 빌라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선호 상품이에요. 자, 그런데 미래의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파트가 되려고 한다? 그렇다면 미래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 시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아파트 시세, 그리고 아파트 시세가 높은데 주변에 재개발의 압력이 들어왔어요. 자, 주변에 재개발들이 동조현상으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저층 저밀, 최소한의 법안 제한을 할 수 있는 입안 요건이 되는 바로 그런 지역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주민 동의율이 실제로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파트 시세가 어느 정도 서울 중위권 매매 가격인 14억 중반 이상이 되는 것들. 왜? 실제로 우리는
빌라도 투자하고 나중에 분담금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원주민 입장에서 있는 빌라에서 분담금만 고려하는 오래된 예전에 그냥 전통적인 방식에 있어서 재개발보다는 지금은 조금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선결 조건을 바탕으로 재개발 압력이 들어오는데 어떤 빌라인가? 자, 우선 빌라는 뭘까요? 자, 투자금이 넓다면 어때요? 투자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즉 선택할 수 있는 상품군들이 많아요.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요? 어떤 상품을 사는 게 좋을까요? 그거에 앞서서 내 자금대에 맞는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었을 때 우선 빌라니까 만약에 금액이 많다면 바로 아파트로 가겠죠. 자기 자본이 적은 순으로. 자, 첫 번째입니다. 내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왜? 실제로 내가 하려는 건 미래의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조합원 입주권 티켓을 가지려는 건데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단독주택 그 비율보다는 물론 분담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것은 나중 문제예요. 우선은 가장 적은 거, 내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가장 감정평가는 나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구역 내에 쏙 들어와서 조합원의 지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인 거죠. 감정평가를 유리하게 받는다라는 얘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빌라들을 얘기를 합니다. 전유 면적이 넓고 주차장을 갖춘 이런 빌라들. 그리고 초기일수록 저는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는 초기인데 구역이 다 확정이 돼 있나요? 그렇진 않죠. 하지만 초기에 있는 구역에서 일부 편입이 더 추가되거나 일부는 또 빠지는 재척과 편입들이 일어나지만 우선은 구역 내에 쏙 들어와 있는 초기 투자. 자, 초기 투자에서 또 어떤가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 움직임이 있는 것들부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구역 외의 빌라들을 주변에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편입되겠지 하고 조금의 가격대의 메리트를 느끼고 들어간다면 구역 내에 있는 빌라들의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한참 오른 뒤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된 이후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는 그만큼 시장에 관심이 있는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수요가 있는 곳에 관심을 갖자. 이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내 돈이 적게 들어가고 감정평가도 곧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구역 내에 쏙 들어가는데 실제로 최근 신축 소형주택 세제 특례. 자, 27년 12월 31일까지. 그렇죠?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은 6억 원 이하의 매매가 기준으로 주택수 제외 혜택까지. 즉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아니고 기본 세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신축으로 감정평가까지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빌라를 고를 때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대지 지분만을 놓고 혹은 이것이 신축이냐 구축이냐 단순히 어떤 하나만을 보고 어느 형태가 실제로 감정평가 나중에 권리가액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세요. 자, 오늘 조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자, 빌라는 먼저 뭘까요?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아파트는 뭐죠? 균질성. 자, 모아져 있을수록 더욱더 힘을 받고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빌라는 뭐죠? 개별성이에요. 자, 어느 구역에 가보면 어떤 빌라는 세모 모양이고 어떤 빌라는 네모 모양 어떤 거는 맹지에 도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어떤 경우는 접도율이 좋아요. 코너에 딱 붙어 있는 이런 경우들이 각각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는 아파트랑 같이 기본적으로 원가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건물과 토지를 구분을 해서 무조건 토지 지분이 대지 지분이 넓으면 유리한 그런 아파트처럼 계산하는 그런 감정평가 기준이 아니라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얼만큼 전유 면적이 넓고 그렇죠? 그리고 그 얼만큼 해당 토지의 활용도가 높은지를 본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보면 대지집은 10평짜리가 있고 대지집은 15평짜리가 있어요. 15평짜리는 넓은 빌라 그리고 10평은 준신축 빌라. 준신축 빌라인 경우는 어떤가요? 건물가까지 합산한 감정평가 금액을 넣는단 말이죠. 자, 그렇게 보았었을 때 실제로 노후된 빌라는 건물 가치를 거의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
준신축 빌라, 즉 엘리베이터도 갖추고 있고 나름 건물 가격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또 유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입지에 대한 얘기들. 자, 어떤 빌라는 앞쪽 평지에 도로에 딱 붙어 있는 코너가 접도율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빌라가 있고요. 어떤 빌라는 도로 안쪽에 게다가 꼭대기에 평지가 아니라 구릉지 안쪽에 위치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접근성에 따라서 실제로 감정평가 부분들에 대한 해당 개별성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감이 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의 재개발은 어떻다? 자, 지금 아파트 시장이 지금 상승장인가 하락장인가? 명확하게 지금 하락장이 아니죠. 그것을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왜? 고가 아파트들 충분히 그만큼 단기간에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고 대출까지 막혀 있으니 주춤한 상태에서 실제로 15억 이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 지금 정말 매물이 없습니다. 자, 웬만한 서울권역, 서울의 접근성이 좋은 곳들 지금 이 불길들이 점점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비핵심지의 아파트, 꼭 강남 3구가 아니어도 지금은 재개발을 보아야 할 때이다. 그러면 이 재개발을 투자하거나 재개발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때 과연 지금은 이런 형태의 단계별 절차를 이해하고 어느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자, 관심이 전혀 없다가도 주민들이 초기에 초기 추진위를 결성을 하면서 주민 설명회도 해보고 이제 구역계를 초기에 만들어서 토지계획위원회도 만들어보고 또 아파트는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 그리고 주민들의 초기 움직임 동의율도 실제 사전 동의서도 걷어보는 이런 시기. 자, 이 시기도 적지 않습니다. 시간이 제법 소요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시기가 된 바로 여기 1단계 직전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런 곳들 지금 관심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 곳들이죠. 왜? 바로 여기서 재개발의 특성은 바로 이런 계단식의 상승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자, 이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로 시공사가 어디까지 어느 시공사가 지어질 것인가, 어느 시공사가 어느 건설사가 해당 구역의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라는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 자, 요 노란색과 초록색 정도 되면 어떻다? 주변에 준 아파트, 즉 아파트 준 신축 대략 한 5년 10년 차 되어 있는 준 대장 아파트급의 시세 거의 한 60%선 정도가 최근 빌라 시세예요. 아파트 시세가 한 20억 초중반 가면 어떤가요? 자, 그렇게 되면 실제 빌라 시세가 10억 중반, 15억, 16억대를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 이런 경우들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초기에 지금 요 단계 직전에 넘어가려고 그러는 자, 그래서 주민 설명회하고 이미 충분히 초기에 세팅이 되어서 이제 막 접수를 막 앞두고 있는 이런 구역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 바로 다음 스텝에서 충분히 초기에 시세를 보고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드릴 곳이 바로 이렇게 동의서를 다 거둔 상태에서 이제 구역 접수를 앞두고 이제 구역 접수를 하고 그 다음 스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이신 분들은 벌써 많이 이제 재개발 빌라를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에 관심을 갖고 움직였다. 더 늦지 않게 나도 좀 움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제 전문가와 함께 그 전략 세워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과연 그런 단계에 아직 피가 많이 붙지 않은 하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은 어디인지 오늘 그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대표님? 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 바로 연신내 GTX 노선이 바로 들어오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정말 소액으로 1억 미만, 1억 이하로 서울인데 1억 미만으로 가능하다고 벌써 이런 느낌으로 딱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자, 동네에는 우선 갈현동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연신내역의 역세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는 GTX-A 노선의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앞선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듯이 바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즉 구역계 접수까지 모두 마친 상태. 그래서 이제는 구역 지정을 눈앞에 둔 바로 그러한 이제 계단식 상승의 제대로 된 흐름을 볼 수 있는 바로 이 변곡점에 위치한 바로 그런 투자 포인트 모멘텀이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억 이하라면 어떤 느낌 드세요? 자, 우리 5천만 원까지는 우리 자녀 증여, 자, 증여 신고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금을 일부 납부를 한다면 서울 아파트 한 채로 가는 똘똘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보자면 연신내역 주변에 GTX-A, 자, 이제 수서역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28년에는 완전 개통. 완전 개통이라는 의미는 뭔가요? 이미 연신내역은 서울역까지는 다니고 있어요. 삼성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신내역 주변이 이렇게 재개발을 많이 하나? 자, 맵을 보시니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중에서도 작년에 일반 분양을 했었던 우리 대조 1구역. 자, 세대가 2,400세대예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74제곱미터 분양가가 14억 중반, 14억 8천 선까지 갔었어요. 야, 그런데 저는 이 지역의 구축이 대략 6억에서 7억 선 정도. 과연 14억 분양이 잘 될 것인가? 작년 초에 살짝 물음표를 가졌지만 역시 모두 다 분양 완판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GTX의 메인 정차역 연신내, 그리고 서울 아파트 역세권 대단지의 위력인 거죠.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위에 불광 5구역, 우리 GS 브랜드, 그리고 가련 2구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우리 롯데캐슬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이러한 대형 단지형 역세권 초대형 단지들, 브랜드 단지들을 포함해서 주변에 수많은 연신내를 중심으로 정비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뭐다? 자, 동조 현상. 네가 하니까 나도 하고 당신이 하니까 나도 하는 이 밴드웨건 이펙트가 제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근데 이 가련 1구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련 1구역 지금 현재 초투가 적은 부분, 큰 부분 분담금을 고려했을 때 평균 6억에서 7억 정도가 들어가는 형태인데, 바로 그 아래쪽에 이 가련 모아타운 경우가 그동안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동의율 70%인데 실제 투자금을 7천에서 1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있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자, 관심을 가져보자.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GTX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보고 가자고요. 자, 우리는 지금 GTX에 대한 부분들, 자, 피부에 느끼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강남 접근성입니다. 강남 접근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 강남 3구를 얘기를 할 수 있죠. 강남 3구. 자, 강남 3구에 일자리가 대략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자,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략 160여만 개의 일자리가 강남 3구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정차역 어디인가요? 자, 청담에서부터 삼성 라인, 바로 테헤란로와의 접근성, 삼성역의 개통을 완전하게 이루는 바로 연신내역이 바로 GTX-A 황금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이런 형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연신내역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GTX-A 노선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보자. 부동산 투자 가치 관점에서.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연신내를 중심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첫 번째 좀 보자고요. 우선 일산의 킨텍스 같은 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정,
대곡역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서울역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 강남의 삼성, 수서, 그리고 동탄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전체 GTX 노선 중에서도 황금 노선이다. 왜? 서울역 그리고 특히나 삼성역을 지나는 중심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역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데에서 우리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 바로 우리 대곡 같은 경우, 자, 이런 형태의 역에서 아파트 가격을 지금 좀 보잔 말이죠. 실제로 왜 우리 빌라 투자를 할 때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미래의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런 내용들을 보았었을 때 지금 대곡 그리고 창릉 신도시 특히나 화정 이런 데 구축들은 아직 5억에서 6억 정도예요. 과연 이 가격에 머무를까요? 자, 제대로 강남 접근성이 갖춰진다면 지금 현재 시세를 보이고 있는 GTX A 노선, 자, 대곡역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 단지형으로, 자, 이제 신축과 주은 신축들 구분에 따라서 적게는 5억, 많게는 7, 8억까지 갑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강남과의 접근성이 확보되게 되는 앞으로의 짧으면 3년에서 4년 내에 이 아파트들 시세, 특히나 화정의 구축들, 대곡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곳들의 시세가 어떠신지 꼭 요 방송을 보신 분들 기억했다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한 시세를 보이게 될 겁니다. 왜? 강남과의 접근성으로 지금 서울의 아파트, 서울 경기의 아파트들은 가격대의 스키마들이 다 짜져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GTX A 노선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바로 거기에서 연신내역은 오히려 일산이나 화정, 대곡권보다 어때요? 훨씬 더 강남 접근성이 좋단 말이에요. 자, 이런 형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연신내역과의 접근성이 있는 단지들, 시세들을 잘 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보려는 지금 가련동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연신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재개발권의 구축 아파트들의 시세도 역시 어떨까요? 자, 이제 GTX A 황금 노선이 제대로 전부 다 풀리 개통이 되면 그 시세가 지금보다 적어도 1.5배, 크게는 2배 이상 기대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그널들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입니다. 간단한 빌라 시세를 보면 조금 큰 평형대들은 대략 5억대, 아닌 경우는 한 3억대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잘 임장을 가서 보시고 또 조금 더 이런 투자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되는 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또 저희 세미나에 참석해 보셔도 실제로 이렇게 세제 혜택도 보고 또 구형에도 쏙 들어오는데 1억 미만의 투자처이면서 자녀 증여형으로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이러한 플랜들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에서 실제로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그 다음 스텝,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 스텝에 딱 걸려 있는 바로 그런 재개발 구역이 연신내역과 맞붙여 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인지 세부적으로 구역의 진행 현황이나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가련동 모아타운이라고, 자, 개발 형태는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실제로 모아타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모아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조금 더 큰 대단지를 갖추게 된다. 대단지 몇 세대나 짓게 될까요? 크게 2개 번지 일대를 합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세대수를 보니까 자, 434번지 일대는 629세대, 275번지는 580여 세대. 자, 이미 대략 1200여 세대가 가까워지는데 여기 구역이 어쩌다? 이제 시작이 아니라 구역 접수를 했다. 즉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단계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구체적인 움직임을 추진위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보셨을 때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 볼 때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들이 다 나눠져 있고 자, 교회 같은 종교 시설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실제로 약 1200세대가 들어가는 규모.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아타운의 경우에서 보았었을 때 자, 면적을 보자면 2개 면적을 합쳐서 어떤가요? 대략 한 47,000제곱미터가 좀 넘네요. 전체 면적에서는. 자, 거기에서
노후도는 대략 모아타운 노후도. 자, 20년 기준으로 우리 70%가 조금 안 되는 67% 노후도를 가지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실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모양은 이렇습니다. 가운데가 이렇게 좀 들어갔네요. 자, 왜 들어갔을까요? 여기는 아파트가 있어요. 가련 현대 아파트라고. 자, 그리고 이쪽은 뭔가요? 바로 그 유명한 가련 1구역. 옆에서 재개발이 활성화가 돼서 똑같은 빌라였는데 여기는 15억, 16억 선에 10억 중반의 아파트가 되는 곳. 바로 그러면 그 옆에서 동의서를 다 걷고 이미 구역계 접수를 마친 상태에서 이곳의 움직임이 어떻게 했느냐를 예상해 보잔 말이죠. 바로 그런데 투자금은 1억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투자처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 자, 최상급지와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내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이렇게 아파트 주 출입구 정확하게 어디로 나는 것인지 그리고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각각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도를 좀 보자면 실제로 평균 노후도는 63%. 자, 구역 2개 중에 하나 노후도를 예시로 표시를 해봤어요. 자, 지금 그렇다면 은평구 가련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연신내역 GTX가 정차하는 메인역과 가까운 재개발 구역에서 모아타운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주민 동의율 70%를 달성하고 접수까지 한 바로 초역세권, 그러니까 역세권이죠. 자, 역세권의 1,100여 세대 대단지 이곳에 실제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가련동 모아타운 통합 추진이 여기 KR 여기 지금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전체 입지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보자면 전체 입지가 이런 형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요 구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독바위 역세권, 가련 1구역, 또 여기 모아타운까지. 자, 이미 지금 확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만 1만 2천여 세대가 넘어요. 자, 타운형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바로 이런 느낌. 바로 여기에서 오늘 구역계가 이미 접수가 되었어요. 70%를 달성을 해서 동의서 접수를 했다는 얘기죠. 동의서 접수를 했고 주민 제한형 모아타운이고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나와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만약 주택수 제외 혜택을 보는 신축이나 준신축을 본다면 이미 착공계를 받아서 짓고 있거나 혹은 그 이전에 지어져 있는 그러한 빌라들 관심을 가져보면 더 좋겠죠. 내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갔는데 신축일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형태. 가련동 434번지, 275번지 이렇게 모아타운 추진준비위원회가 있네요. 자, 이런 형태, 요런 구역들. 자, 이 구역이 최고다. 뭐 이 구역만 막 찾아서 투자하세요. 요런 의미보다는 자, 생각을 브로드하게 가져보시면 지금 서울 내에서 재개발 투자를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최상급지에 내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상급지에 향기가 나는 곳에 더욱 접근하는 법. 그렇지 않다면 이곳과들과의 접근성이 좋은 철도 교통을 명확하게 확보하고 있는 이 GTX의 효과가 앞으로 정말 어마무시할 겁니다. 아직 그 효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 강남에서 GTX 다니는 걸 못 보고 있잖아요. 자, 보시게 되는 순간 실제로 직주 근접이 완성형으로 실행되는 순간 실제로 투자 가치 측면에서 아파트 시세가 먼저 바짝 오를 것이고 그 다음 빌라 그리고 미래의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빌라 시세들 또한 따라 붙을 거란 말이죠. 이러한 느낌들을 우리가 체크하고 보아야 하고 실제로 공부하고 그 다음 액션을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었을 때 바로 이런 느낌들을 예시로 보았을 때 구역 내에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데 실제 투자금이 적잖아요. 자, 요즘 서울에서 잘 찾아보시면요. 구역 내에 7천에서 1억 사이에 실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자, 놓치지 않으면 관심 가져보시면 더 좋다. 그런 의미에서 세미나도 좀 와보시고
또 개별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련동 모아타운 관련된 부분들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면 이쪽이 가련 1구역, 여기는 가련 현대아파트,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요렇게 가운데 두 개의 구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100세대 움직임이 있고요. 이미 요 정도 해서 정비업체랑 동의서를 다 걷고 접수한 상태 정도 되면요. 아파트 조감도 뭐 배치도 이런 부분들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정적인 단계에 조합 설립까지 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초기 단계이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서울 재개발에 이제 물꼬가 들어온 이런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실제 투자금이 아예 적은 상태, 그리고 서울과의 최상급지와의 접근성이 좋은 쪽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내용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보았을 때 주변의 매물대를 좀 보자고요. 주변에 좀 매물대를 좀 보자면 가련 1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6억에서 7억 선 정도의 투자금 이후에 분담금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투자금이 한 10억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조 1구역에서 한 번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14억 후반의 아파트, 자, 모두 완판이 되고 이제 시세가 15억 선, 16억 선까지 신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불광 5구역, 가련 1구역 이런 시그널들. 자, 바로 그 오른편에 가련 2구역이나 우리 가련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아직 매가는 예시로 2억 초반대. 자, 임대가는 1.5룸인 것 같아요. 1억 중반대. 그러면 투자금은 7천만 원 중반대인데 소형 신축 주택 세제 특례까지 볼 수 있다면 관심을 충분히 가져보실 만하고 이런 내용들 저희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위편 우리 불광동 쪽 같은 경우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즉 연신내역을 기준으로 왼쪽 좌상이냐 오른쪽 우상이냐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상당히 진행들이 좀 많이 돼 있고 전체가 모두 동조현상으로 재개발이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전체 재개발을 관심 가지시고 또 관심이 시작이라면 그 다음에 임장 가고 어느 단계에 어느 매물대가 좋은 곳인지 체크해보고 그렇게 되면 재개발에 대해서 즉 미래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거의 유일한 길이죠. 왜?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조합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재건축이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지금의 서울 아파트는 일반 수요가 아니라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26, 27, 28년 이런 형태의 입지를 갖고 있는 곳들 충분히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명확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이런 지역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저희 세미나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투자처 같은 경우를 조금 찾아보면 이런 형태들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쪽 위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가련 1구역. 자, 가련 2구역, 1구역 공사를 하고 있고 자, 우리 이 아래쪽들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은편성전도 있고 가운데가 쏙 빠져져 있는 이런 데에서 대략 한 1.5룸 정도면 요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끝으로 사실 요즘엔 재개발 빌라를 자녀 증여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지금 풍부한 유동성으로 어떤가요? 주식시장, 코인시장, 자, 내 돈, 장롱 속에 들어있는 내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데 주변의 자산 가치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서 지금 사실 내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해야지, 코인을 상속해야지 이런 분들 드뭅니다. 집을 똘똘하게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보탬이
돼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리하게 아파트를 하게 되면 돈이 있어서 아파트를 해도 요즘 어떤가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여러 장 내야 됩니다. 자, 합법적으로. 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가는 똘똘한 징검다리를 딛고 가야 똘똘한 한 채를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솔루션으로 이런 형태 재개발 빌라인데 1억 이하 정도로 실제로 증여세 5천을 신고하고 자 세금 0원 플러스 그 다음에 자 2천에서 5천 미만으로 실제 일부 세금을 납하고 그러면서 자녀 증여용으로 지금은 빌라인데 똘똘한 징검다리를 딛고 이 징검다리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렸어요. 네. 재개발 이후에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수 있는 바로 요런 이제는 아파트로 바로 가는 부분들 세금 부담 또 대출 규제 또 자금적인 여력도 너무 비싸졌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빌라를 통한 자녀 증여용으로 특히나 내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형태 빌라가 3억이어도 어떤가요? 전세로 2억 정도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 전세를 끼고 증여하는. 그리고 남은 실제 투자금 1억 미만도 일부는 세금 신고하고 일부는 증여세 혜택을 받는 이러한 조합 충분히 권유드리고 싶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에서 실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 금액보다 조금 넘는 경우도 저희 세미나에서도 실제적으로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 대형 교통 호재를 품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1억 미만, 1억 전후로 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망 투자 지역, 연신내역 근처의 은평구 가련동 이야기를 전해드렸거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필요하시거나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자금에 맞춰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셔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다음 주 토요일 5월 23일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투자처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선거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게 될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투자 전략 취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서울 재개발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네. 네, 서울에서 역세권 1억 이하로 실투자금으로 재개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전세를 좀 안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네. 면목동 해운역 부근과 연신역 부근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이 둘 중에 어디 지역이 더 유망할지 전문가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 역세권인데 그래도 좀 1억 이하로 투자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면목동과 또 연신내역 근처 이 두 군데를 말씀 주셨거든요. 대표님과 네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자, 우리 면목동, 면목역 주변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언급한 연신내역 두 개를 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맞으세요? 네네, 맞아요. 예. 자, 우리 보면 첫 번째, 우리 면목역 쪽에서는 어디를 보고 계신다고요? 해원여고 부근 쪽. 해원요고 부분. 네, 해원요고 부분을 보고 계시네요. 자, 면목역 중심으로 우리 어떤지 한번 조금 살펴보자고요. 자, 네. 면목역, 연신내역 각각 장점. 자, 장점들이 많은 동네예요. 우선 면목역 쪽 보시더라도 이 라인들이 어떤가요? 7호선 라인. 자, 7호선 철도교통이 들어와요. 강남 접근성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쪽 라인에 있어서 강이 있지만 여기가 동부간선도로가 이제 점점 복개가 되면서 지하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이문동의 최근 신축 시세들이 상당히 터져주고 있어요. 자, 이제는 10억 초중반으로는 잡기가 어려운 상당히 좋은 시그널들이 지금 시세 상승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 시세 상승이 아직 요 수변을 넘어선 면목동까지는 아직 온기가 완전히 오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면목역 옆에 해원요고 쪽으로는 이렇게
우리 동북선 지나가는 라인도 있고 충분히 여기도 재개발이 있죠. 재개발이 있는데 여기에 재개발 쪽들이 주변에 어떤가요? 1-1 여기 좀 지도가 좀 이렇게 깨끗하지 않게 표기를 했지만 면목 1-1 시범지구를 포함해서 주변 전체가 어때요? 전부 재개발로 움직임이 있다. 중량구청 자체가 재개발의 의지가 있는 구청이에요. 자, 그래서 해운여자고등학교 옆에 지금 여기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역 상당히 괜찮다. 이쪽도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자, 개별 매물 쪽으로 보았었을 때 1억 미만의 움직임 있는 이런 구역들 보기 좋은데, 자, 연신내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요? 연신내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 느낌을 보실 수 있냐 하면, 자, 저는 강남과의 접근성 쪽에서 조금 연신내 쪽을 조금 더 한 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면목하고 비슷한 느낌이지만 실제로 보았었을 때 어떤 느낌을 좀 보시면 좋을까요? 자, 우리 연신내역 쪽으로 보면, 자, 체크를 해보자고요. 연신내역 이렇게 우상단 쪽 신통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은 혹시 아셨을까요? 아니요. 네, 여기도 신통으로 진행하고 있고 오늘 바로 좌상단 이쪽에 보고 있는 가련동 모아타운을 비롯해서 우리 가련 1, 2구역 그리고 이 아래쪽 요 또 우아래쪽 요렇게 구역별로 모두 움직임이 있는데 바로 이 연신내역이 GTX가 개통이 되면 지금은 면목동에서 강남 들어오는 시간보다 지금 연신내가 개통이 됐으면 삼성역에 들어오는 게 10분 이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10분이요. 네. 앞으로 미래에서 가치 관점에서 지금 투자금이 적지만 조금 더 미래 가치가 보이는 이런 연신내역 쪽에 매물 쪽으로 1억 미만의 투자처들 찾아보시는 이러한 임장 스타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미래 가치 측면에서는 지금 강남 접근성 측면에서 GTX 개통 이후의 미래를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시청자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연신내역 쪽에 손을 들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 문자 간략하게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9256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 강남 재개발 지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배동의 서문여고 인근이랑 잠실동의 잠전초등학교 인근을 비교 중인데 어느 지역이 더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라고 학교 주변을 딱 찝어주셨어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대표님? 네. 자, 면목과 우리 연신내 앞선 질문에서는 저는 일단 강남 접근성 측면에서 GTX의 미래 호재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문자 사연 같은 경우를 좀 보자면 잠전초등학교는 우리 잠실 본동 우리 이쪽에 자 이쪽에 있죠. 야 여기 오른편에 있는 경우 지금 상당히 장안의 화두가 되고 있는 잠실 송파권 재개발의 핵심 지역입니다.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 스텝인 신탁사 또 정비업체 미팅을 한참 하고 있는 상태고 방배 쪽으로 좀 보자면 우리 방배 쪽에서는 이렇게 서문여고 쪽, 방배역 쪽 그리고 우리 내방역 쪽 그리고 총신대 입구 위쪽이니까 이 총신대 입구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요 라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이미 한번 모아타운 접수를 했는데 자 조건부로 반려가 되었고 자 이제는 구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두 번째로 시그널들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두 곳 다 메리트가 있다. 왜? 방배와 잠실은 강남 재개발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고 실제 구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니까 두 곳 모두 다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 매물적으로 내 자기 자본이 더 적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매물, 그런 투자처들을 상담받고 관심 가져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전체적으로 보았었을 때 방배동과 잠실동 특히나 방배동은 어떤가요? 단독주택 재건축 자, 빌라가 실제 아파트가 되었던 것이 실현된 곳이고 지금 잠실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의 바로미터로서 지금 재개발의 시그널들이 제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두 곳 모두 다 좋다. 개별 매물 쪽으로 자기 자본이 좀 적게 들어가는 빌라의 선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곳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 열어둘 테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거나 5월 23일 다음 주 토요일 무료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